네, 그럼 이번 폭탄 테러가 발생한 시나이 반도 어떤 곳일까요?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테러가 발생한 곳이 시나이 반도라는 데거든요. 네네. 여기가 원래 좀 위험한 곳인가요? 전반적으로 이집트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곳으로 분류돼 있던 곳입니다. 네. 사실상 지리적으로도 카이로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네. 있고요. 또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산악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해안가 주변에는 또 많은 리조트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족들이 계곡에 곳곳에 이제 산지에 살게 되면서 중앙정부가 상당히 좀 골치를 아파오는 곳이고요. 네. 또 주로 이제 그 유목 부족들이고 독립심이 강한 그런 그 부족 사회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중앙 정부에 속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서요. 예. 약 20년 동안 이제 지배를 하고 있을 당시에 그쪽에 이 시나이 반도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자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앙 정부하고 거리를 두는 이런 쪽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중앙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또 중앙정부에 대한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변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그 이제 휴양지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이 휴양지의 경우는 지금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노출할 수 있는 해변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화적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고 네. 따라서 2011년 그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이집트 전체가 이제 혼란 상황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이 부족 세력들의 반정부 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네. 또한 혼란을 틈타서 많은 그 이슬람 과격 세력들이 은신처로서 또 이동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보통은 폭탄 테러 하면은 경찰이나 군인들이 많이 당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성지 순례에 나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탄 테러가 흔치는 않은 거죠? 이집트는 폭탄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예.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요, 1990년대부터 예. 이 가마 이슬라미아라는 이슬람 사회라는 단체가 그 무바라크 정권의 아주 강력한 그 무장 봉기를 해 왔었고요. 네.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 외국인에 대한 폭탄 테러 사건들이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도 이 시나이 반도 지역에는 여러 차례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요. 제가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도 예. 2004년에 샤르물 셰이크 그 휴양지에 대한 3차례 연쇄 폭탄 테러, 또 누에이바 그 다음인 2005년에 누에이바라는 곳, 타바에서 인근 지역이죠. 그쪽에서 예. 이제 폭탄 테러 공격. 또 그 2004년에는 지금 요번에 테러가 발생한 타바 지역의 힐튼 호텔이 그 폭탄 공격 당하면서 약 34명이 사망하는 그런 외국인에 대한 이제 폭탄 테러 공격이 좀 발생을 해왔었고요. 네. 2005년 이후부터 지금 이제 2011년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좀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집트 전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2012년 12월에 우리나라 이제 또 이 관광객 2명과 가이드 1명이 피랍됐다가 이제 석방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시나이 반도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중앙 정부군과 교전 중에 있는 곳이다. 예. 지금 한 달 전에도 이 이스라엘 정부군의 헬기가 이 격추되는 네. 이런 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로서는 그 타바라는 지역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집트는 여러 나라와 이제 그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만은 네. 유일하게 지금 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열린 그 육상 국경이라는 곳이 그렇습니까? 바로 타바입니다.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지중해 쪽에 라파라는 지역이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네. 이제 이스라엘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현재 이집트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집트를 둘러보고 버스를 타고 육로로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곳은 타바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대한 공격은 이집트 그 정부의 어떤 이 치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하려는 또 더불어서 이집트의 최대 산업인 관광 산업에 그렇죠. 해를 끼치려는 데서는 가장 좋은
이 목표가 될 수밖에 그럼 없는 것이다. 목표를 잡고 대상으로 삼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삼았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어렵고, 예. 어쨌든 지역 자체로서는 현재와 같은 이집트의 어떤 극한 혼란 상황에서 반정부 세력이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또 예. 존재를 더욱 강화시키고 중앙 정부에 타격을 주기에는 가장 좋은 지금 이 목표물이 타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버스가 보면 관광객 버스라는 게 뻔히 보이는 버스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을 노린 테러라고는 일단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을 노렸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 사실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인들이 거기 원하는 살 만한 일은 없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그 중동의 이집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해 왔었는데요. 네. 동양인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공격한 사례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인 뭐 관광버스가 뭐 테러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뭐 우연찮게 그 지역을 지나는 외국인 관광객 탑승 버스 중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예. 뭐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번 테러의 배후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뭐 어느 단체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테러의 전형적인 수법 자체가 이제 알카에다 소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알카에다라는 조직은 네. 물리적으로는 뭐 사실상 와해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이미 뭐 13년이 지났고요. 예. 지도부도 겨우 뭐 은폐하고 도망 다니면서 겨우 뭐 육성 테이프만 내놓는 정도이고 수법이 이제 알카에다를 모방한 이제 이슬람 과격 단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네. 지금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언론에 많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체는 안사르 바이툴 마커디스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지원자들. 아하.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지금 지원자들. 시나이 반도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예. 지금 최근에 등장한 단체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이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지금 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들이 이제 이미 그 시나이 반도뿐만 아니라 이집트 이 카이로 북부의 만수르라는 지역에서 이 만수르 지역 경찰 본부를 공격해서 약 2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뭐 몇 개월 전에 발생을 했고요. 상당히 네. 과격한 성향을 예, 그렇습니다. 지녔네요. 예. 예. 그 또 다른 단체 뭐 이슬람 형제들도 거론이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예. 지금 무슬림 형제단이 그 군부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지도자인 그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되고 예. 지금 계속해서 그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이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2013년 7월 3일 쿠데타로 쫓겨난 이후에 8월부터 이제 대규모 저항 운동을 벌였는데요. 특히 아주 평화적인 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 사건이 대표적이죠. 예. 그 라바 광장이라는 그 카이로의 광장에서 모여서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하는데 800명 정도를 사살했습니다. 아유, 예. 그날 하루에 그 광장에서만요. 예. 그리고 지금 1000여 명 이상의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가 체포 구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슬림 네. 형제단이 테러 조직으로 불법 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슬림 형제단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무슬림 형제단 내에서도 상당히 과격 세력들이 무장 준동을 하자라는 그런 표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예. 무슬림 형제단은요 1928년에 그 창설된 사회단체입니다. 네. 그 무슬림 형제단은 온건단체입니다. 테러 단체하고는 거리가 예, 있군요. 테러 단체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어.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 어떤 이 성명을 낼 정도로 테러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은 현재 상황에서 무슬림 형제단 내부에서 상당히 젊고 과격한 이런 행동주의 대원들이 자신들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과격 단체, 소규모 단체를 형성하고 이제 테러를 감행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슬림 형제단 내부에 그 어떤 지시나 어떤 명령에 의해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아닐 거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 외신 보도 중에 보니까 지금 무르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마침 또 어제쯤에 아주 중요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뭐 미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은 그 이쪽 그 무르시 측 지지 단체의 범행의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 있겠죠.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 조직 내에서는 지금 테러를 뭐 부인하고 있고 비난해 왔기 때문에 네. 뭐 소규모 파생 단체라고 부르죠. 네. 이 오프스프링 단체가 네. 이제 했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을 또 제가 추가로 네. 언급을 한다면은요. 예. 지금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가 모두 체포돼 있어 구금돼 있는 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 지도부나 핵심 대원들은 지금 테러를 부인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지도부가 모두 체포돼서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일부 이 젊은 층들의 어떤 그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돼 있지는 그러겠네요. 않다. 그럼 반대로 지도자를 석방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테러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된 지가 지금 약 7개월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동안 그런 어떤 주장으로 테러를 행했다면 벌써 많은 테러가 발생해 왔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이들 세력들이 굉장히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지금 반감을 가지고 가능성이 이 테러를 행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테러 단체가 이런 테러를 저지른 이후에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이렇게 결국엔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어떤 소규모 단체라든지 떨어져 나온 어떤 작은 집단이든지 우리가 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일 중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 테러는 단순히 자국인들이나 어떤 공격한 사건이도 아니고요. 네. 또 소규모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책임을 주장하는 단체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네. 지금 최근의 테러 양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21세기 테러의 양상은 아주 소규모 단체들이 아주 짧은 준비 기간에도 이 대규모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발생한 노르웨이의 테러를 보시면은 브레이빅이라는 한 청년이 혼자서 비료를 사 모아서 거기서 질산 암모니움을 추출해서 동시 테러를 감행해서 70명을 네. 살해하는 이런 테러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얼굴 없는 테러 단체들이 상당히 많고요. 과거와는 달리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도 정확히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등장하지 않는 아하. 이런 새로운 테러의 양상, 즉 테러 수행의 용이성이 21세기 테러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